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조세총론인데요.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주로 이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리고 이제 앞에 국세기본법이 조그맣게 붙어 있지만, 자,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공부든지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세금, 다른 말로 바꾸면 조세인데, 조세 총론 챕터를 통해서 자, 조세의 개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볼 내용은 이제 3일 교재로는 23페이지고 저희 멘토북으로는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책에 조세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직접적 반대 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처음부터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것만 들었을 때는 이게 세금이 뭔지 아니면은 뭔지 느낌은 오는데 너무 딱딱해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렵게 설명드릴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누가, 왜, 어떻게 걷느냐,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뭐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조세가 무엇인지, 세금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감을 쉽게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세금을 누가 걷는가, 조세 징수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공공단체에서 공과금 보내는 거는 조세가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보내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 이런 데서 이렇게 지로용지 같은 거 보내서 뭐 반드시 내야 되는 건 줄 알고 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자, 그런 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내라는 돈은 세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알아주시고, 자, 그럼 세금을 왜 걷는가? 세금을 왜 걷는가 보면은, 자, 세금을 누가 걷는다 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고 했는데, 그럼 걔네들이 우리한테 세금을 왜 걷느냐 라고 보면은 앞에 써있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이다. 즉,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행정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뭐 복지도 제공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에 들어가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는 그런 건 세금이 아니에요. 벌금이나 과태료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 위반을 하거나 뭐 신호 위반을 하면은 그거 딱지떼서 내는 돈은 세금이 아니라 그건 벌금이에요. 자, 그런 거는 위법행위 제재 목적,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세금이 아니다. 과세의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이다 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걷느냐? 과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제 계속 중요한 내용인데,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은 무조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돼요. 이거를 뭐 세무공무원이 맘대로 걷어서도 안 되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된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또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 세금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냐? 자, 세금 납부 방법은 기본적으로 금전 납부의 원칙이에요. 자, 뭐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조선시대 때 뭐 쌀로 세금 내고 뭐 특산품 세금 내고, 이제 현대시대는 그런 거 없죠. 무조건 돈으로 내는 게 돈이 최고죠. 돈이 이제 납부하는 거,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전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외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게 뭐 너무 그 납세자가 유동성이 없다든지,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데 뭐 좀 특수한 경우, 뭐 그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알아보시고, 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물납을 허용한다.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아주 없지는 않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세금을 거두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다시 앞에 멘토북이랑 뭐 3일 교재 앞에 책 교재 정의 보시면은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라는 말이 써 있어요.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가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직접적으로 따로 받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덜 냈으니까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조금 받고, 쟤는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국가로부터 뭐 복지를 더 받고, 이런 건 아니죠. 그 세금에 비례해서 어떤 국가의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을 내면은 그냥 국가 전체가 돌아가는 데 쓰인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금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셨죠? 세금을 누가 걷고 왜 걷고 이런 걸 알다 보면 이제 세금이 어떤 건지 알게 되셨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조세의 종류예요. 세금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3일 교재에 보면 표 엄청 크게 있죠?
뭐 세금 이렇게 쭉 표 있는데 그 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저랑 같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의 분류를 할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누가 왜 어떻게 걷느냐 그런 틀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세금을 누가 걷는다고 했죠? 세금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은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이 세무회계 과목에서 공부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대표적인 국세 항목이에요. 국가가 걷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진 않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이런 것들은 구청이 걷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지방세다라고 하는 분류,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세금을 왜 걷는가에 대해서 아까 알아봤었죠. 세금 왜 걷는다고 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경비 충당하려고 자기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들어갈 돈 모으려고 돈이 필요해서 걷는 거라고 했는데 그 걷는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목적세라고 합니다. 여기 도시계획세, 뭐 지방교육세 이런 게 있는데 딱 명확히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걷는 세금이에요. 내가 이 세금은 걷어서 도시를 계획하는 데 쓸게. 아니면 뭐 교육에 지방의 그 교육 재정에 충당할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는 목적세라고 하고요. 세금을 걷기는 걷는데 내가 뭐 딱히 뭐 이거 어디 쓰려고 걷는 건 아니고 그냥 나라 살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하니까 걷는 거야. 자, 이런 세금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세금은 보통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예요. 특수하게 목적을 정한 게 소수고 우리가 공부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역시 일반적으로 그냥 국가가 필요해서 걷는 보통세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류 기준은요. 세금을 누가 내는가에 따른 분류예요. 자, 세금을 누가 내는가? 여기 또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말이 어렵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하냐면은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용어 한번 간단히 짚고 하나 넘어가면요. 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요 담자랑 세자를 떼서 담세자라고 합니다.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야 될 사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고 납세 의무자는요. 세금을 단순히 세무서에다가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담세자와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그런 세금은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 직접 갖다 낸다는 거죠. 세금 부담해야 될 사람이 직접 세금도 납부한다. 자, 그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소득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개인이 개인 소득세를 낼 때 개인의 소득, 그 소득에 대한 세금 제가 부담해야 되죠. 그 세금을 제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제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갖다 내야 돼요. 내 소득 내가 세금 부담하고 내가 갖다 내는 거고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그 세금 부담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세금 역시 법인이 뭐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는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 반대말인 간접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죠. 자, 부가가치세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영수증 제가 이제 쓴 영수증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도 영수증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물건값의 10% 부가가치세로 여러분이 내고 있어요.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고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죠. 물건 사는 사람이 이 세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업자 아닌데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 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세금 누가 내요? 가게 사장님이 사업자가 거래를 하면서 그 세금을 걷는 거죠. 물건값에 포함돼서 세금을 걷어서 그 사장님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 있고 그러한 세금은 간접세,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뭐 나중에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금의 분류 보면요. 납세 의무자의 사정을 봐주는가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즉 인적사항을 고려해 주느냐 여부인데 그거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나뉩니다. 인세는 사람 인자 보이시죠? 말 그대로 납세 의무자 중심. 그 사람의 사정을 좀 봐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법인세, 소득세인데 자, 소득세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 직장인분들 뭐 13월에 보너스 해갖고 연말정산 같은 거 매해 하십니다. 연말정산할 때 어때요?
그 근로자가 뭐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부양 가족이 몇 명이 있는지, 의료비는 1년 동안 얼마를 지출했는지, 기부금은 얼마를 냈는지, 자,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세금액이 결정돼요. 납부할 세액이 그런 인적 사항을 다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인세다. 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법인마다 감면받는 세액이 다르고 뭐 공제받는 세액이 다르고 그런 걸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인세의 구분이 되고요. 그에 반대되는 거는 물세예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거죠.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 물건에 붙는 거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자, 여러분 뭐 부가가치세, 여러분 뭐 물건 살 때 아까 10% 내는 거 영수증 보여드렸는데, 자, 너는 부자니까 이거 뭐 핸드폰 살 때 부가가치세 15% 내고, 너는 좀 사정이 딱하니까 부가가치세 이거 핸드폰인데 부가가치세 뭐 넌 한 3%만 내. 이런 거 없죠. 무조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10%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납세자와 담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0% 붙는 이런 부가가치세가 과세 물건 중심의 물세다. 그래서 뭐 재산세, 주세, 재산세도 그냥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물세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준이 더 남았는데, 자, 뒤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 과세 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과세 물건, 말이 어렵죠. 과세 물건 쉽게 말해서 세금 매기는 대상이 뭐냐? 세금 매기는 대상을 어떻게 측정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세 물건, 세금 매기는 대상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는 종가세다. 가격할 때 가겠죠, 당연히. 법인세, 소득세가 대표적인 예인데, 자, 소득세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 매겨요? 개인의 소득. 법인세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 매겨요? 법인의 소득. 자, 그럼 그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 뭘로 측정합니까? 돈으로 측정하죠. 내가 얼마 벌었다. 1년에 뭐 3천 벌었다. 1년에 1억 벌었다. 돈으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자, 그러한 것들을 종가세라고 하고, 종량세는 말 그대로 양, 그 과세 단위, 세금을 매기는 그 단위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수량으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주세, 그냥 술 한 병당 얼마, 술이 가격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술 한 병당 얼마, 이런 식으로 붙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한다. 양을 체크해서 내는 세금을 종량세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조세의 분류, 독립된 과세 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독립된 과세 대상이 있다는 거는 뭐 이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독립세는 독립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그리고 부가세는 독립된 과세 대상이 없이 독립세에 부과되는 조세다. 자, 여기서 부가세는 아까 말한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고, 이거는 진짜로 다른 데에 부과되는, 더해져서 붙는 세금이란 뜻이고,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자, 법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은 뭐 세금이랑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금액이죠. 이러한 독립된 대상에 붙는 게 독립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독립된 과세 대상에 붙는 게 독립세고, 이러한 독립세금에 세금이 붙는 이런 거를 부가세라고 한다.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법인의 소득이 1년에 1억이다. 독립된 과세 대상이 있는 거죠. 여기에 법인세, 독립세인 법인세가 붙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 해갖고 1,000만 원이 나왔다, 세금이. 그러면은 법인세로 1,000만 원을 내지만 여기에 또 세금이 붙습니다. 지방소득세 해갖고, 지방소득세는 요 1,000만 원의 10%, 이거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이거에 10% 해갖고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독립된 다른 세금에 부과돼서, 뭐 어떻게 나쁘게 말한 건 아니지만 뭐 기생돼서 붙는 그런 세금을 부가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이 뭔지, 세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죠. 자, 이거 문제 나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공부한 내용들 딱딱딱 정리하셔서 푸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이제 조세총론에서 두 번째 파트죠. 조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뭐 이 기본 원칙은 뭐 딱히 외워서 시험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뒤에 국세기본법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것 아시고 이제 뒤에 국세기본법 쪽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으로서. 자, 조세법률주의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세무공무원이
넌 마음에 안 드니까 세금 많이 내. 넌 나한테 뭐 밥 많이 사줬으니까 세금 조금 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 앞에서 무조건 딱딱딱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한 법률 앞에 만인은 어떻죠? 법률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법률 앞에서 뭐 만인은 평등해야 돼요.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세법 앞에서 모든 납세자가 평등하게 조세평등주의를 적용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세 입법, 부과,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 임자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뭐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 과세의 원칙에 대응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국세부과의 원칙은 이제 뒤에 국세기본법에서 배울 건데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냐면은 페어플레이 하자는 거. 쉽게 말해서 매너 게임 하자. 세금. 근데 그 매너 게임 대상이 누구냐?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둘 다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사람도,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하고 세무행정을 직접 해야 할 세무공무원들도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자.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 매너 게임 하자. 자,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이제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는 또 이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나오니까 지금은 이러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 있구나. 조세는 무조건 법률에 따라야 되고, 그 법률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고, 그 만인들이 서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매너 게임을 해야 된다. 페어플레이 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쳐보고요. 자,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국세기본법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